블랙키위는 저번에 우리 검색량 조회할 때 쓰는 거였죠. 그래서 이 아까 2021 왜 2021 타그니까 0977 경매 이렇게 해서 적어보면은 로봇 인증을 먼저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해서 보여주는데요. 요거는 C-등급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키워드네요. 지금 모바일로 쳤을 때 많이 찾아보지는 않는데 지금 한 모바일 PC에서 20건 정도 찾았다면 전체 뷰로는 34건 정도 나왔고 예상 이제 컨텐츠 포화 지수는 블로그로 따지면 145%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지금 보면 그렇게 높이 많이 이제 있는 그런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일단은 뷰에 보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현재 앞쪽에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. 그쵸? 일단 그러면 키워드 마스터에서 한번 먼저 볼까요? 웨어이즈 포스트에서는 내 포스트의 게시글이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본다면 내 블로그에 적은 글들이 잘 떠 있는지를 먼저 볼 수가 있고 여기 키워드를 적어 보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수익성 상가 NPL 이렇게 해서 적어 보면 여기는 뜨지 않고 있고요. 검색을 해도 일단은 현재 바로 안 보이네요. 이거를 다 넣는다면 그래도 안 뜨네. 일단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블로그 탭에서 잘 검색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. 그죠? 상태에서는 뜨는데 또 이 제목을 그대로 적을 때 뜨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노출은 지금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. 체크가 이 체크라는 건 노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키워드를 적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뜨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럴 때는요, 일단은 다른 류의 글을 하나 적어 보시고요. 그것이 키워드에서 뜨는지를 한번 먼저 검색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일단 요 키워드로 지금 떠서 많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검색을 했을 때 잘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러면 통계 정보로 한번 가셔서 먼저 보실래요?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관리에 가셔서 통계 정보 한번 확인해 볼까요? 근데
어린이대공원 산책로 운동이라고 했을 땐 순위는 1등으로 뜨고요. 어린이대공원 산책로까지 썼을 땐 순위는 4등에 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적어보니까 사금광산으로 되어 있는 블로그, 2일 전에 쓴 블로그가 블로그 최상단에 잘 떠 있는 게 보이죠?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키워드가 어린이대공원 산책로일 테니까 이렇게도 검색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보니까요. 일단 플레이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게시글, 뭐 티스토리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뷰로 가서 보면요. 하나, 둘, 셋, 넷, 지금 5번째쯤에 보이긴 하네요. 자, 최근 블로그고요. 현재 블로그 안에 포스팅이 2개밖에 없어요. 그죠? 그리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진호님 일단 상단에 띄우는 거는 일단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마케팅적인 내용들로 앞으로 이제 넣어야 될 거.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꼭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넣으실 때도요.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쓰신다면은 일단 블로그 상단을 노리실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노릴 수가 있을 거거든요. 일단 어린이대공원, 뭐 운동, 뭐 이렇게 적으면은 순서가요. 1등에 떠요.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운동도 1등에 뜨고요. 잘 뜨고 있는 거예요. 어린이대공원은 큰 키워드니까 이렇게 적었을 때는 바로 뜨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기왕 보는 김에 얼마만큼에 뜨는지 한번 볼게요. 이건 안 뜨네요. 이건 너무 커서. 큰 키워드는 지금 아직은 뜨기 어렵지만 세부 키워드는 지금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준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키워드를 넣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. 첫 번째 게시글 쓰신 건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하기 같은 경우 순위에서도 뜨지 않는 건 확인할 수가 있네요. 네, 요렇게 한번 간단하게 확인했고요.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업체의 경우는 보통 보면은 뭐 장소라든지 뭐 특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쓰시잖아요. 물건 정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글쓰기를 가서 글을 쓰실 때요. 첫 번째는 이제 좀 내가 그런 부분에 맞게 좀 예쁘게 글을 다 적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일상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블로그를 들어와 보면은 오늘의 정보 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 필수 정보 그 다음 위치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꿀 정보라고 해서 뭐 그 정보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가격에 대한 거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. 이쯤에서 뭐 팁 이런 식의 어떤 순서가 있다면 이런 포스팅을 한 개를 만들어 놓으시고요. 그러고 나서 그거를 템플릿에 보면은 내가 템플릿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오면은 내가 저장해 놨던 그 포스팅이 그대로 뜰 테고 거기서 이제 내용들만 바꿔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은 그런 포스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블로그 포스팅 하기를 썼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이버 아니 예를 들어서 블로그 모바일로 포스팅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블로그의 내용이 거의 그래도 좀 틀이 비슷하게 꾸며지면서 모양을 낼 수가 있어서 어떤 문건 같은 거, 물건 같은 걸 올리는 그런 블로그의 경우는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보다 시간을 좀 절약하시거나 틀이 망가지는 걸 좀 방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일상에서는 사실 내 템플릿을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 정보나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에서는
템플릿을 처음에 좀 잘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쓰실 때 좀 확실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템플릿에는 추천 템플릿과 부분 템플릿이 있는데요. 템플릿에서 협찬 리뷰에 대한 것은 이 협찬 리뷰라는 템플릿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템플릿 모양이 딱 나와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도록, 쉽게 좀 깔끔하게 적을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추천 템플릿들이 있고, 이런 템플릿에서 내용을 고쳐서 쓰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리뷰다. 이렇게 해서 문서를 불러오면은 리뷰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.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다른 리뷰를 적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만 이제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넣고, 사진도 선택하시고 교체를 누르시면 그 위치에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사진이 지금 딱 없으니까 저는 아무거나 누를게요. 저 피치로 해볼까? 뭐가 있나? 만약에 이런 다이어리다. 그럼 이렇게 바꾸면 사진이 여기가 바뀌어져서 올려지니까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양을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용곽선을 적으면 안 되겠구나.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가면서 쓰시면은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모양을 쓰시기 때문에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하시면은 틀을 좀 유지해서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, 부분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부분 템플릿이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,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당 템플릿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만 바꿔서 쓰실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럼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그냥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적게 되면은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예쁘게 볼 수가 있죠.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템플릿이라 요거는 좀 추천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예, 그래서 블로그 부분에서는 오늘 제가 봐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릴 거였고요. 이번에는 모바일 블로그를 좀 활용을 해볼까 하는데요. 핸드폰에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좀 설치를 해주실래요? 일단은 핸드폰을 열어주시고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서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라고 적어주시면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열기를 누를게요. 여러분들 설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설치해 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열어서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모바일 블로그를 쓰시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.